베트남이 포함된 동남아시아는 한국에게 중국 다음으로 거대한 무역과 투자 대상 지역이며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지역인데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공을 들이고 과거 신남방 정책을 통해 베트남 등지에 각종 투자금 지원과 인프라 확충에 돈을 아끼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남방 정책의 변화에 분위기가 감지되었다고 합니다. 최근에 개최된 동남아시아 연합 외교부 장관 회의에서 한국의 박진 외교부 장관의 발언이 화제가 되었는데요. 팬데믹 사태 이후 무려 3년 만에 개최된 상황이라 더욱 이목을 집중시켰고, 게다가 정권 교체 이후 처음으로 동남아 지역에 대한 입장 발표라 기대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박진 장관은 신남방 정책을 언급하지 않고 대신 아세안 정책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그 자리에 참석한 각국의 외교부 장관들은 한국의 달라진 정책 기조가 무엇인지 급하게 정보망을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 실체가 밝혀지기 직전인데요. 지난 1일 발표된 산업통상자원부의 아세안 지원 및 투자 계획 보고서에서는 달라진 동남아 투자 방침이 낱낱이 공개되어 화제입니다. 특히 베트남에 대한 투자 정책이 대폭 수정되거나 지원 금액 자체가 줄었다고 분석되고 있는데요. 보고서에서는 지금까지 한국의 동남아 누적 투자액이 688억 달러로 국가별로 살펴보면 베트남이 350억 달러라고 전하면서 베트남에 대한 50%가 넘은 지원 및 투자는 편향되고 위험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안정도와 국내 기업 자산 보호에 유리한 국가를 기준으로 주식 운영을 하듯 분산 투자하겠다고 기술되었습니다. 이를 전해들은 베트남 당국에서는 이 같은 행위는 노골적인 베트남 배척이고 차별이라면서 한국이 베트남을 배신하려 한다고 난리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의 동남아 투자 방향이 민주주의 국가를 대상으로 집중 투자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여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의도가 보인다고 분석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지난 5년간 베트남에 과도한 투자를 진행한 결과 베트남 당국의 움직임이 중국과 너무나도 동일했다는 것이 한국 기업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법치국가 요건을 갖추어야 한국 기업들이 법으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데,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법보다 이념이 우선이라 자칫하면 투자한 자금과 인프라들이 공중분해되거나 부당하게 국유화되는 일이 빈번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군부 독재, 공산주의 국가에는 투자를 축소하거나 과감하게 철회하겠다는 것이 이번 정부의 방침인데요. 이렇게 되자 동남아 11개 국가 중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등 어느 정도 민주주의 요건이 성립된 국가부터 혜택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베트남 현지 언론 VN 익스프레스는 정권이 바뀐다고 어떻게 해외 투자 정책이 단기간에 바뀔 수 있냐면서 오히려 저런 변덕들이 민주주의 국가의 단점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이어서 해외 투자와 외교 관계는 일관성이 중요하다며 현재 한국 정부는 이전 정권의 동남아 정책들을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들에게 했던 투자를 계속 유지시키라는 이야기인데 한심할 따름입니다. 한국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개최될 아세안 정상회의 이전에 한국의 동남아시아 전략에 대한 아젠다를 완성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의 각 부처의 움직임들을 주시하고 있던 베트남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가자 발칵 뒤집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 정부부터 추진되었던 외교 정책인 동남아 국가들에 대한 신남방 정책은 새롭게 아세안 정책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다수의 국가의 다양한 방법으로 투자할 것을 시사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베트남을 제외한 많은 국가들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어 들뜬 분위기라고 합니다. 동남아시아는 한국에 있어서 중요한 경제 요충지입니다. 특히 중국과 대치 중인 상황에서 중국을 대신할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은 베트남에 과중한 투자가 집중되었고 베트남 또한 중국과 비슷한 길을 걸으려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 베트남을 배제하고 다른 동남아 국가들에게 분산 투자하는 방침으로 전환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